고요. 네, 장건희 연구원님 시작 준비되셨으면 네,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잠시만요.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2주 만에 뵙게 됐어요. 오늘은 클래스란 모듈에 대해서 오늘은 코랩부터 먼저 켜주시면 돼요. 오늘은 코랩 먼저 할게요. 클래스란 저기 모듈에 미안한데 화면만 조금만 확대 좀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클래스란 모듈에 대해서 할 건데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저번 주에 했던 내용, 제어문이 이제 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번 8시간 안에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 더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저번 주에 했던 제어문이어가지고 저번 주 했던 거를 살짝 복습하는 개념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부터 할 거고 복습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파이썬 기능을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파이썬 안에 인풋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우리 사용자한테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기능이에요. 입력을 받는 기능. 입력을 어떻게 받냐면은 일단 먼저 바로 보여드릴게요. 연결부터. 입력을 어떻게 받냐면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해주면 여기 밑에 칸이 하나가 떠요. 말 그대로 인풋, 투입을 한다는 거죠. 내가 여기다가 뭐 문자를 입력을 하든 아니면 숫자를 입력하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값을 반환해주는 이런 기능이거든요. 인풋의 특징으로는 일단 내가 입력값을 반환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받은 입력을 문자열로 반환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방금 보셨다시피 입력한 후에 엔터를 누르면 그냥 완료.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변수에 인풋을 넣어준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라는 값을 넣을게요. 그리고 나서 A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앞뒤로 따옴표가 있는 게 지금 보이시죠? 문자열로 값을 반환해 준다는 뜻이에요. 문자열이기 때문에 연산은 안 되고 이런 특징들을 이 인풋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좀 제어문들을 좀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했던 게 저희가 if문에 대해서 했었죠. if문 제가 예시를 들었었던 게 이제 돈이 있으면 내가 치킨을 사 먹고 없으면 그냥 집에 가서 먹는다. 뭐 이런 조건에 따라서 상황을 처리해주는 주어진 조건에 맞는 상황을 처리해주는 기능이 이제 if문이라는 제어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if문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시험 기간이니까 점수에 따라서 학점을 부여해 볼게요. 먼저 점수라는 변수, 그레이드를 우리는 인풋으로 받을게요.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이제
입력하는 칸이 나올 거고 내가 입력한 값이 그레이드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내가 여기다 학점을 부여할 거야. 어떻게? 그 점수는 0점부터 100점, 100점 만점이라고 할게요. 그레이드가 일단 100점 만점이니까 100점보다 적어야겠죠. 적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우리가 A, B, C, D 뭐 E까지 있나? 뭐 아무튼 F 뭐 이렇게 있는데 90점 이상은 A, 뭐 80점 이상은 B 뭐 이렇게 학점을 저희가 주잖아요. 여기다가 100점 아래인데 만약에 내가 입력한 값이 100점 아래면 그러면 여기서 다시 if 우리가 A라는 학점을 부여하려면 이 사람은 어떤 조건이 돼야 되냐? 90보다 높을 때 우리는 A라는 학점을 줄 거야. A를 주면 그 다음도 줘야 되죠. 근데 우리가 다중 조건은 elif를 준다고 했어요. elif 하고 이제 그레이드가 이제 B라는 학점을 주려면 그레이드가 80보다 높을 때 이제 B 학점을 주겠다. 내가 인풋에 뭘 입력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100보다 아래야. 그럼 이제 여기를 실행하게 되는 거고 여기를 실행했는데 90보다 높지 않아. 90보다 아래야 라고 했을 때는 이제 elif로 가서 혹시 80보다 높아? 이 조건이 참이야?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얘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70보다 높아? 70보다 높으면 C를 출력을 해. 그 다음에 이제 D도 해줘야 되죠. 60보다 높았을 잠시만 때는 그 뭐 새소리가 나는데 음소거 해주세요 다들. 잠시만요, 교수님. 이게 저한테 나는 거라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어서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A, B, C, D까지 학점을 부여해준다고 이렇게 조건식을 썼어요. 근데 여기 있는 조건들이 다 참이 아니야. 여기 있는 게 전부 해당이 안 돼. 그럼 우리는 마지막에 else 여기 있는 게 전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프린트 여기서는 이제 60점보다 아래다. 네, F를 줄게요. 여기 있는 지금 elif, else들은 여기에 if에 대한 이제 조건문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점수를 잘못 입력을 했어요. 100점 만점인데 뭐 200점을 입력을 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에러를 뱉어줘야 돼요. 어떻게? 이 if에 대한 이 if의 조건식에 대한 좀 else문을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else는 이제 여기로 하는 거예요. 밑 여기서 에러 이런 식으로 이 자체를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입력하는 칸이 나와요. 이 코드가 먼저 실행이 되는 게 이제 순서니까 여기서 우리가 100 아니다 한 95를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이게 문자열로 반환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조건식에 정수들을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자열을 정수형으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때 아마 배웠어요. 문자열을 정수로 어떻게 바꾸고 정수를 뭐 다른 타입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우린 이 문자열을 정수로 바꿀 건데 우리가 배웠던 게 앞에 인트를 썼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 인풋에 내가 입력한 값이 문자열인데 이 인트를 통해서 그리드라는 변수에 정수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을 해서 우리가 95다 라고 하면 A가 출력이 되는 밖에 뭐 85 하면 B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20점을 받았는데 내가 실수로 0을 하나 더 눌러서 200을 눌렀다 라고 하게 되면 에러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if문을 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에 대해서 해볼게요. while문은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을 때 조건문이 3일 동안에 반복해서 계속 수행을 한다. 대신에 조건문이 이제 3일 동안 이게 무한하게 반복할 수도 있으니까 꼭 while문을 멈출 만한 그런 코드를 짜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나무를 좀 찍어 볼게요. 나무 찍기. 먼저 변수를 그냥 변수를 컷이라고 한번 줘볼게요. while 컷이 10보다 작을 때 우리는 컷을 한 번씩 1씩 더하겠다. 그리고 이 컷의 이런 값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는 스트링도 저희가 했었죠. 저번 주에 나무를 컷번 찍었다.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컷이 처음에는 0이라는 값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참이 되는 거고, 여기서 참이 되니까 밑에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컷이 이 코드 때문에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나무를 한 번 찍었다 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게 컷이 10보다 작을 때 동안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여기서 추가를 해보자면은 만약에 컷이 10이야. 그러면 프린트에서 나무가 쓰러졌다.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해 안 가는 분들도 조금 뭔가 이해 안 가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기서 컷이 10보다 작은데 어떻게 여기서 10이 나오냐?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까 봐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컷이 계속 0부터 이제 9까지 계속 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컷이 9가 되는 상황이 나오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그러면 여기는 9, 여기도 9, 근데 이 코드에 따라서 여기서 컷이 9에서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를 10번 찍었다라는 프린트문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아래에서 컷이 10이니까 나무가 쓰러졌다라는 프린트문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내가 나무를 만약에 10번 만에 좀 쓰러지는 게 아니라 5번 만에 쓰러뜨리고 싶어 라고 하면은 나무를 이렇게 5로 바꿔주면 되죠. 대신에 이렇게 이대로 실행을 해버리면은 쓰러졌는데도 6번, 7번, 8번, 9번, 10번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while문을 중지시켜야 돼요. 멈춰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브레이크를 배웠어요. 제어문 중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브레이크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컷이 0부터 쭉 돌게 될 텐데 5가 되면은 나무가 쓰러졌다는 걸 출력을 하고 브레이크, 이 while문을 내가 빠져나오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왈문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포문에 대해서도 했어요. 포문은 내가 주어진 요소, 어떤 값, 범위까지 변수에 대입해서 반복한다. 이런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포문으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예제가 구구단이 있어요. 구구단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IT 기업에 만약에 취직을 하시게 되면은 코딩 테스트라는 걸 준비를 하실 텐데 그 코딩 테스트의 튜토리얼 제일 기초 수준으로 있는 게 이제 구구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 포문으로 구구단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내가 i라는 변수를 반복을 시킬 거야. 어디서? 여기다 우리가 범위를 줘야 되죠. 구구단이 보통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구구단이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먼저 2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2, 1은 2, 2, 2, 4 쭉쭉쭉쭉 가서 2, 9, 18까지 나오게 되죠. 이 2는 고정이 돼 있어서 괜찮은데 이 뒤에 숫자들을 우리는 반복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배운 게 range라고 줬었죠. 여기서 1부터 2, 9, 18까지니까 9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는 게 10을 줘야 되죠. 왜냐? 이 10이라고 해야 바로 전인 9까지 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포문을 설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아래다가 프린트고 f스트링 걸어준 다음에 2 곱하기 i, 여기서의 i는 이제 1부터 9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뭘 넣어줘야 될까요? 2 곱하기 i죠. 이렇게 하면 이제 9단, 2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9단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조금 더 여기서 하나 더 해보자면은 2단부터 내가 지정한 숫자까지의 9단이 나오도록 함수를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일단 먼저 함수 지정부터 해줘야 되죠. 함수는 우리가 def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def하고 함수 이름을 그냥 9단이라고 할게요. 예시로 9단이라고 하고 이 안에다가 넣을 숫자로는 내가 지정한 숫자까지의 9단이 나오도록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는 숫자 하나를 받을게요. num이라고 할게요. 넘버의 약자로. 굳이 num 아니어도 그럼 n이어도 되고 그냥 number라고 할게요. number라고 하고 이제 내가 지정한 숫자까지 나와야 되니까 2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예시를 2 곱하기 1은 2 곱하기 2는 4 하고 이제 그 다음 구구단도 나와야 되는 거죠. 3, 1은 3, 3, 2, 6 이런 식으로. 일단 내가 뭘 쓴 숫자를 지정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앞에 있는 숫자들을 먼저 반복을 시켜줘야 되겠죠. 방금 짠 거랑 되게 비슷해요. 여기서 아까 쓴 것처럼 포인 레인지 2단부터니까 2부터 어디까지? 내가 지정한 숫자 플러스 1까지. 그래야 내가 지정한 숫자까지 나오게 되는 거니까. 하고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1부터 9까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포문을 하나 더 써주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근데 보통 이렇게 포문을 두 개 쓸 때는 하나는 i고 두 번째는 이제 j를 쓰거든요. 여기다가 i를 써버리면은 이제 i가 겹치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는 우리가 j를 넣을게요. j in range 하고 아까 썼던 것처럼 1부터 10까지 줄게요.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해야 되겠죠.
i 곱하기 j는 i 곱하기 j. 무슨 말이냐? 여기서 우리가 2부터 내가 지정한 숫자까지 돌게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1부터 9까지 돌게 되는데 순서는 얘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이 얘 반복이 되고 얘가 실행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얘로 가요. 두 번째로. 얘 한 바퀴 돌고 얘 돌고 그러니까 2단에 1, 2, 1, 그 다음에 2, 2는 4, 2, 3은 6 해서 쭉쭉쭉 2, 9, 18까지 쭉 돌게 되는 거예요. 결과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일단 내가 한 5단까지 적을게요. 결과가 잘 나왔죠. 근데 조금 보기가 좀 그러니까 이쯤에다가 프린트하고 우리 문자열의 반복에 대해서도 했었죠. 이 마이너스 표시하고 10 걸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은 단별로 좀 구분이 되게 이런 식으로 굳이 뭐 내가 뭐 한번 진짜 뭐 끝까지 보고 싶다 하면은 내가 입력한 숫자까지의 단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4단까지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지정한 숫자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 게 포문이라고 저번 주에 배운 거를 한번 다시 복습을 해봤어요. 포문이랑 while이랑 if는 정말 중요하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번 주 거를 할게요. 네, 일정이 변동이 됐죠? 한 주씩 밀렸죠? 이거 확인을 해주시고 오늘은 클래스와 모듈이라는 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PPT는 보셨다시피 PPT 자체는 양이 많지 않아요. 근데 미리 조금 스포를 하자면 겁을 주는 건 아닌데 조금 헷갈리고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배울 때 되게 어려워가지고 일단 클래스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클래스가 왜 필요하냐?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가 계좌 잔액을 관리해주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함수. 이 함수는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은 내가 입금한 돈 플러스 기존에 있던 잔액을 통해서 내 계좌를 관리를 해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함수는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어카운트 밸런스라는 함수를 제가 만들고 돈을 받아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잔액은 0원이었고 이 잔액인 0원에 내가 돈을 입력을 하면은 그 잔액을 반환시켜주는 10,000원을 입력을 했으면 10,000원을 반환을 해주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좌가 뭐 1개일 수도 있고 뭐 2개일 수도 있는데 계좌가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계좌가 4개일 수도 있고 뭐 5개일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함수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함수를 추가를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하나에다가 쓰면 어떻게 되냐? 오른쪽에 이 사진처럼 돼요. 똑같은 함수에 뭐 A라는 계좌가 있고 B라는 계좌가 있고 각각에 내가 10,000원, 20,000원을 넣었는데 B의 계좌 잔액을 보니까 30,000원이 나왔어요. 원래는 20,000원을 넣었으니까 20,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 B라는 그러니까 이 함수를 똑같은 걸 쓰니까 이 10,000원에 있는 잔액에 20,000원이 더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죠. 계좌가 합쳐져 버린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계좌가 많아질수록 함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 밑에 있는 코드는 그냥 위에 있는 코드에다가 숫자 2만 뒤에 붙인 거거든요.
근데 계좌가 우리가 뭐 한 5개 있다 그래서 이 똑같은 함수를 5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물론 만들 수는 있지만 보기에도 되게 안 좋고 이게 무슨 코드인가 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클래스라는 걸 사용을 해요. 함수를 여러 번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클래스 정의해 주는 것만으로도 함수 여러 개랑 동일한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 클래스를 씀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코드 반복을 줄일 수가 있고 우리가 공유를 하더라도 이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클래스는 그냥 클래스 띄고 클래스 이름으로 생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 아래 코드는 지금 이 전장에 이 코드랑 똑같은데 다만 이건 함수고 이거는 그냥 클래스로 지정을 해준 거예요. 클래스로 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이 부분은 살짝 좀 건너뛸게요. 좀 뒷부분에서 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 함수는 우리가 전에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그 함수랑 똑같아요. 이 계좌 잔액을 관리해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뭐 사람 2명이 계좌를 관리한다. 첫 번째 사람의 계좌에는 10,000원을 넣고 두 번째 사람의 계좌에는 50,000원을 넣었는데 이렇게 10,000원, 50,000원 값이 제대로 나왔다. 함수 하나로 썼으면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왔을 텐데 우리가 클래스를 씀으로써 이렇게 10,000원, 50,000원 이렇게 따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만약 이 코드를 보시면서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이거는 뭔데 함수인 건 알겠는데 왜 정의를 해놓고 안 쓰냐 이게 첫 번째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일 수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 어카운트 밸런스가 뭐 자네 관리해주는 함수인 거? 알겠어. 근데 너 여기다가 2개를 써놓고 여기서는 1개만 썼잖아. 이게 뭐야? 라고도 지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좀 이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특히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 네 이렇게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개념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객체, 클래스, 인스턴스, 메소드라는 개념이에요. 먼저 우리는 클래스를 방금 정의를 한 걸 봤어요. 클래스는 이 객체라는 거를 만드는 틀을 의미를 해요. 그럼 객체가 뭐냐? 객체는 실체가 있는 것, 존재하는 것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객체를 만드는 틀, 즉 클래스로 만들어낸 객체. 예를 들어서 내가 방금 클래스를 사용을 했듯이 A라는 변수에 뭐 칼이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 A 자체는 객체라고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 칼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클래스 A가 클래스 칼의 객체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A 자체는 객체이면서 동시에 클래스 칼의 인스턴스라고 이해를 하셔야 정확한 개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인스턴스 자체는 특정 객체가 어떤 클래스에 의해서 이 A라는 객체가 어떤 클래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인지를 설명을 할 때 관계적으로 좀 관계 위주로 좀 관계론적 초점으로 봤을 때 이런 언어를 사용을 해요. 이런 개념을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이 클래스 안에서 이 함수 2가지를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클래스 안에서의 함수는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소드는 점 연산자를 이용을 해요. 전장에서 제가 여기 점 연산자를 통해서 안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을 했죠. 그리고 방금 보셨다시피 클래스 내에서 여러 개의 메소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개념들을 꼭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 파이썬 하면서 이게 꼭 필수다, 무조건 알아야 된다, 알고 지나가야 된다, 뭐 이거 없으면 코딩 못한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야, 객체가 뭐고, 클래스가 뭐고, 인스턴스가 뭐야? 메소드는 뭐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저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헷갈리는 게 이게 사람마다 좀 이해하는, 사람마다 좀 알고 있는 개념도 달라가지고 여기서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객체가 실체가 있는 것, 클래스는 객체를 만드는 틀, 어떤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스턴스는 이 틀로 만들어낸 객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또 콜앱에서 코드를 짤 때 좀 더 쉬운 예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인인 메소드라는 걸 배워볼게요. 이게 아마 그걸 말씀드려야 되는 게 그 제가 공유 드렸던 그 PPT에서는 아마 이게 함수라고 나와 있을 거거든요. 여기나 아니면 뭐 여기서 함수라고 나와 있을 텐데 클래스 내에서의 함수는 우리가 메소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이닛이 뭐냐면은 클래스를 만들 때 우리가 초기값 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이닛은 여기서의 이닛이에요. 똑같죠? 예시로 이런 함수가 있다고 볼게요. 뭐 칼이라는 클래스가 있어. 알겠어. 뭐 setData라는 메소드가 있어. 그리고 셀프는 건너뛰고 first랑 뭐 second를 받네. 이것도 알겠어. 그리고 뭐 두 개를 받아서 뭐 self.first, second, self.second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 setData라는 메소드가 first랑 second라는 매개 변수를 받는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 add랑 뭐 이 multiple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보면은 여기 셀프? 뭔 소리야? 지금 안 봐도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두 first랑 second라는 값을 더한 다음에 리절트에 넣고 그거를 반환해 준다. 멀티플도 보면은 두 개 받아서 곱해서 반환해 준다. 이 기능만 지금 아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하고 밑에서 실행을 해봤어요. A라는 객체이자 칼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정의를 해주고 그냥 더했더니 에러가 발생했어요. 여기서 이대로 실행하면 이제 에러가 나요. 칼은 first라는 게 없대요. 당연하죠. add랑 멀티플은 지금 숫자를 받는 게 없으니까 이거를 올바르게 실행을 해주려면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돼요. 이 사이에 이 한 줄이 추가가 되는 거죠. set 데이터를 통해서 두 가지 숫자를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실행하지 않고 add나 멀티플을 하면은 이 왼쪽처럼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first랑 second의 정의를 위해서 set 데이터의 메소드의 실행이 필요한 거예요. 매번 이 클래스를 실행을 할 때마다. 그래서 이 init이라는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이 init이라는 메소드는 생성자라고 해요. 뭐냐면 이 클래스를 호출하면은 클래스를 이제 정의를 하고 뭐 객체를 생성을 하면은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면은 자동으로 호출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금 전이랑 똑같은데 이거를 주석 처리하고 똑같이 이름만 바꿔서 이름만 언더바 2개, init, 언더바 2개 이게 이제 이니셜라이즈 초기화한다 뭐 그런 뜻이고 이렇게 init 메소드를 정의를 하면은 별도의 다른 뭐 setData나 다른 메소드 호출 필요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아래 예시를 볼게요. 여기서 원래는 setData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init 메소드를 추가를 해줬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클래스 안에 이 안에 그냥 값을 넣어주게 되는 거죠. 10, 20을 넣어주면 얘가 초기 값을 10, 20으로 잡았구나 라는 걸 이제 얘가 알게 되고 add나 멀티플을 해도 값이 제대로 나오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굳이 뭐 값을 정의를 해주는 그런 메소드를 호출할 필요 없이 그냥 처음부터 자동으로 호출되게 해줘라 라는 식으로 init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계속 나왔던 셀프의 개념 자체는 인스턴스 그 자체예요.
그냥 인스턴스예요. 우리는 이 셀프 키워드를 통해서 클래스의 메소드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셀프의 특징으로는 모든 메소드, 좀 헷갈리실까봐 지금 언어로 혼용하면 안 되는데 함수죠, 결국. 근데 메소드의 첫 번째 외교 변수는 이 괄호 안에 첫 번째로 들어간 거는 셀프여야 돼요.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정의한 메소드들 다 첫 안에 셀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셀프는 특정 개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다른 예시로 도그라는 제가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init 메소드를 통해서 내가 네임이랑 컬러를 받을 거야. 안에 셀프 써주고 첫 번째 때 네임 컬러 써주고 그 다음에 뭐 info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뭐 강아지 이름의 네임, 색깔은 컬러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하고 이렇게 두 마리의 강아지를 제가 생성을 했어요. 첫 번째 강아지는 멍멍이 흰색, 두 번째 강아지는 왈라리 검정색 하고 도그점 인포를 했을 때 값이 제대로 나오죠. 우리는 3개를 받는다고 했는데 2개만 입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값이 잘 나오게 됐어요. 왜냐? 여기서의 도그1, 도그2가 각각 이 셀프가 되는 거예요. 이 셀프는 내가 입력을 해주지 않아도 파이썬에서 첫 번째 매개 변수를 자동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메소드의 첫 번째 이 매개 변수 셀프를 자동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굳이 생성을 할 때 여기다가 입력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도그2를 내가 봐도 도그2.info를 해도 왈라리 검정색이 잘 나오게 되죠. 여기서의 셀프.name과 셀프.color는 내가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여기서의 셀프는 도그1이 되는 거고 여기서의 셀프는 도그2가 되는 거죠. 도그1을 셀프라고 했을 땐 네임이 멍멍이, 컬러가 흰색, 도그2를 셀프로 했을 때는 도그2를 셀프로 했을 때라는 말이 조금 더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이제 이 클래스를 통해서 뭐 여러 객체들을 생성을 할 텐데 그 특정 객체들이 각각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죠? 네, 저도 처음 배웠을 때 진짜 너무 헷갈려서 이 부분이 너무 하기 싫었어요. 셀프도 좀 이따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거고요. 이제 모듈은 좀 쉬워요. 클래스보다 확실히. 모듈은 뭐냐면 함수나 클래스 등을 모아놓은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내가 그렇죠. 그 안에 뭐 함수나 뭐 클래스들 그치. 보통 이제 모듈에 함수나 클래스들이 많이 들어있죠. 이 모듈의 종류로는 뭐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모듈인 표준 모듈, 그리고 사용자, 내가 직접 모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의한 모듈을 사용자 정의 모듈, 그리고 3번째로 외부에서 제공하는 모듈인 서드 파티 모듈.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쓰는 모듈이 무슨 모듈인지 뭐 그거는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일단 뭐 이런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모듈을 불러올 때는 우린 import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import를 입력을 하고 그 뒤에 모듈 이름을 입력을 하면은 그 함수나 클래스 등이 들어있는 그 파일을 내가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예시를 들어보면 내가 어떤 뭐 계산하는 모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매스 모듈이 필요한 거고 뭐 내가 날짜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라고 한다면 데이트 타임이라는 또 모듈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런 모듈들을 그냥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내가 파이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의 반지름, 원의 지름 구할 건데 뭐 이런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한데 파이가 필요해 라고 하면 내가 구글에 뭐 파이를 입력해서 그걸 끝까지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import mass 한 다음에 mass.py를 입력을 하면은 3.141592, 뭐 6535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런 기능들을 그냥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모듈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것들
또 이제 콜앱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PPT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시 콜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진짜 헷갈리는 개념이 있으니까 좀 천천히 가볼게요. 아까 그 PPT 있던 예시들을 다시 써볼게요. 우리가 밸런스라는 변수를 이게 뭐 잔액 변수를 이제 기존의 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는 함수죠. 메소드가 아니라 여기다가 잔액 관리해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뭐 이름이 길어서 따라하기 좀 귀찮은데 싶으면 그냥 이렇게 줄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고 돈을 입력을 받을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역 변수, 전역 변수에 대한 개념을 배웠었죠.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지역 변수인데 우리는 전역 변수 밸런스가 필요한 거니까 전역 변수 밸런스를 쓰겠다. 이게 조금 헷갈리시면 그냥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밸런스는 이제 들어온 돈에 플러스 내 잔액을 해야 이제 잔액이 관리가 되는 거죠. 플러스 머니 그리고 리턴 밸런스.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돈을 넣어 볼게요. A를 찍어보면 잘 들어갔어요. 계좌가 한 개가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계좌가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계좌를 만들어서 이게 A, B 하면 더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써도 되나? 그냥 신한하고 그다음 뭐 농협 할게요. NH 하고 내가 신한 계좌에 10,000원을 넣고 농협 계좌에는 50,000원을 넣을게.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내가 출력을 해볼 거야. 잠시만요. 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나? 전액 변수 써야 되나? 네, 전액 변수 써야 되구나. 아무튼 이렇게 예시를 우리가 보면은 이게 50,000원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계좌 잔액이 합쳐져 버렸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거를 매번 이런 식으로 2개를 해줘야 되냐? 그러면 내가 계좌가 4개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냐? 여러 개면은 이게 지금 딱 봐도 너무 좀 보기가 안 좋죠. 똑같은 코드를 이렇게 쓰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클래스 정의 한번 해보실게요. 클래스 하면 자동으로 얘가 파란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어카운트 하고 여기 콜론 하고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또 들여쓰기가 돼요. 하고 우리가 개념적으로나마 init 메소드랑 셀프를 그래도 보긴 했으니까 한번 넣어줄게요. 셀프 그리고 이 밸런스는 잔액은 처음에 0원으로 하겠다 하고 얘는 우리가 생성자여서 클래스를 호출했을 때 객체를 생성을 했을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이다. 여기다가 이제 잔액을 관리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근데 객체가 누군지 알려줘야 되니까 셀프를 써주고 좀 보시면은 그냥 내가 이렇게 써도 네 일단 머니 네네 네 셀프 점 그리고 밸런스는 쓸게요.
거니까 하고 이 잔액을 반환해라. 이런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PPT에서 했던 게 첫 번째 사람이 계좌를 관리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지정한 클래스의 이름 어카운트하고 괄호 고 두 번째 사람이 계좌를 관리할 거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도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이 사람들의 계좌에 각각 우리가 돈을 넣어볼게요. 이 실행을 통해서 우리 이닝 메소드는 자동 호출이 되고 이 잔액이 영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돈만 넣어주면 돼요. 클래스 내 메소드는 점 연산자를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점을 써서 잔액을 관리해주는 클래스를 넣어보겠다. 여기다가 한 5,000원만 넣어주고 두 번째 사람의 계좌에는 내가 그냥 한 3만원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여러 개 쓸 필요 없이 그냥 클래스 하나로 우리는 함수를 여러 개 쓴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이렇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객체랑 뭐 클래스가 뭐고 뭐 인스턴스가 뭐고 메소드가 뭐고 그래서 보자면은 예시를 이런 식으로 볼게요. 제가 사람을 50분 좀 됐으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네, 그러면은 네. 8시까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저 잠시만 저 질문 해도 되나요? 네, 질문하세요.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수업에 관한 게 아니라 그냥 파이썬에 관해서 궁금한 건데 네네. 상관없네. 네. 그러니까 파이썬 기초 문법을 배우면서 따로 알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그 파이썬을 코드를 작성할 때는 그 파이토닉하게 작성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파이토닉이요? 네, 그러니까 이 파이썬 코드는 이런 파이썬 건가요? 코드답지 않다. 이런 말이 있길래 근데 제가 질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런 코드란 게 어떤 건지 좀 알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어 먼저 저희가 C나 C++을 배우고 나서 보통 파이썬으로 그러니까 C나 C++를 배우고 나면은 파이썬을 더 배우기 쉽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C나 C++를 하던 방식대로 코딩을 하게 되면은 이 코드는 파이썬답지가 않다라고 해서 좀 바꾸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마 일단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먼저 파이토닉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일단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파이썬이랑 C나 C++ 같은 경우에는 완전 언어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좀 C나 C++ 같은 경우는 좀 개발 쪽에서 많이 쓰는 언어라서 그래서 좀 성격이 다르다고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요. 일단 컴파일러하고 그거는 입력해서 제가 들어가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장건희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C나 C++은 시스템 레벨에서 주로 쓰는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운영과 관련 시스템 만드는.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시스템 레이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응용 레벨에서 하는 언어예요. 제 대부분이. 그래서 파이썬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런 언어로는 잘 쓰지 않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C나 C++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을 통해서 완벽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인터프리티드 랭귀지이기 때문에 컴파일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exe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빨리 실행이 되거든요. 시스템이랑은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C나 C++를 짰을 때의 내용, 그 코드의 모습과 파이썬을 썼던 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파이토닉이 잘못됐다가 아니, 그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0분 쉬고 8시에 다시 하겠습니다.